자, 오늘은 우리가 1학년 18학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독서 기출 지문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휴미라는 철학자의 어떤 회의에 대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 알 거예요.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독서 기출 지문을 수능적 관점에서 읽을 때와 내신적 관점에서 읽을 때는 조금 태도가 달라야겠죠. 내신적 관점에서 읽을 때는 이 글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뭘 붙일 수 있을까? 표제와 부제. 두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 세 번째, 전개 방식과 서술 방식. 여러분, 이거가 가장 국어적인 거죠? 그쵸? 표제, 부제 붙이기와 전개, 서술 방식 찾기. 네 번째, 어휘 문제. 여러분, 어휘 문제는 깡패죠? 그냥 뭘 내도 우리 친구들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쵸? 유의어를 낼 수도 있고, 반의어를 낼 수도 있고, 그냥 사전적 정의를 낼 수도 있겠죠. 그냥 밑줄 쳐놓고 다음 단어의 사전적 정의로 올바르지 않은 것 하면 여러분 비슷하면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발전과 발달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나왔다라고 하면은 와 이거 어떡하지 싶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공부를 다 끝내가면 어휘의 의미를 좀 촘촘하게 찾아놓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 철학자인 흉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고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벌써 시작하자마자 흉과 데카르트라는 두 명의 학자가 나왔는데요. 자, 흉은요, 경험을 중시했고요.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하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흉은 이러한 데카르트를 비판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흉이죠.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흉은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자, 여러분, 흉은요, 회의주의자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유 뭐 때문에요? 과학적 탐구 방식이나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도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즉, 흉은요, 첫 번째로 일단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을 했고요. 그쵸? 이게 첫 번째죠. 즉, 흉의 어떤 비판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흉의 비판 1번은 데카르트의 합리론이고요. 2번은 데카르트의 합리론에 더불어서 과학적 탐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고요. 세 번째는 진리 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판하다 보니까 흉은 너무 회의주의자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대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과연 어떻게 무엇을 비판했는지를 좀 더 읽어봐야겠죠. 자, 흉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했대요. 인상은 오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 등을 말하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흉이 말하는 인상이나 관념이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죠. 흉이 생각하는 인상과 관념의 정의예요. 가령 예시 나왔죠? 혀로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것은 인상이고 머릿속으로 짠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이다. 즉 여러분, 인상은 감각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감각적 체험이고요. 관념이라는 거는 그러한 감각적 체험을 떠올리는 거죠.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분류라고 하죠. 무언가를 나눠 설명하는 거.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론, 짜다는 단순 인상, 짜다와 희다 등의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즉 여러분, 소금을 보고 우리는 희다라는 색깔도 떠올리지만 짜다라는 미각도 떠올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복합 인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은 단순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은 복합관념이라 한다. 흉은 단순 인상이 없으면 단순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흉은 감각적 체험이 없으면 관념이 없다라고 본 거죠. 즉 흉은 감각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럼 관념도 없다 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역접이죠. 예외, 문제, 변수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황금 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지만, 즉 여러분, 황금 소금이라는 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황금과 소금의 각각의 인상, 즉 여러분 황금은 색채죠. 시각적인 감각, 그리고 소금은 짜다라는 감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감각적 체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관념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흉이 주장하는 어떤 의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흉의 의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은 인상이 없으면 관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 황금과 소금의 각각의 인상이 존재하면 복합관념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 복합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흉 의견의 문제점인 거죠. 그쵸? 하지만 역접이네요. 흉은 황금, 소금처럼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부분이 바로 충돌이 나는 거죠. 그쵸? 흉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런 과학적인 지식은 존재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흉은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일문단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여기 있죠. 과학적 탐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이어볼까요? 이렇게 읽을게요. 그쵸? 그는 흉이죠.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대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흉이 정의하는 인과관계라는 거죠.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인과관계라고 했다는 거야. 즉, 재진술입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 속담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까마귀가 날아오는 사건과 배가 떨어진 사건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는 사건이 배가 떨어진 사건을 야기했다라는 생각은 추측일 뿐 두 사건의 인과적 연결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자, 여러분, 얘는요 무슨 말인지 좀 더 잘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속담은 뭐냐면요, 까마귀가 하필 억울한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가 그냥 하늘로 날아올랐을 뿐인데 그때 마침 배가 떨어지는 우연적인 사건이 결합이 된 거예요. 즉, 까마귀가 날아간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은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 이런 속담이에요. 한마디로 흉의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인과관계라는 거는 그냥 추측에 불과하고 그거는 그냥 우연적 결합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한다라고 흉은 생각하고 지적하는 거죠. 즉,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죠.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쵸? 사람들의 추측에 불과하다, 주관적 판단이라 바뀌었죠. 이런 방법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흉은 주장을 했대요. 즉, 과학적 지식은 이러한 인과관계, 즉 추측이고 주관적 판단에 불과한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흉은 비판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은 뭐야? 주관적 방법이죠. 주관적 판단이고요. 자, 또한 나열이죠, 여러분. 그럼 뭐가 나와야겠어? 앞에서도 흉의 어떤 비판이 나왔죠? 그럼 뒤에서도 흉의 비판이 나열돼야겠죠. 흉은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대요. 자, 여러분, 이건 역시 바로 어디 나왔어요? 그쵸, 일문단 마지막에 나왔던 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진리관에서의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다. 하지만 역접, 흉은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봤대요. 자,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금이 짜야 한다. 그런데 예외, 문제, 변수에 부사어죠. 흉에 따르면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실제 소금이 짠지는 알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흉은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짜다는 감각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짜다는 감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하지만 실제 소금이 짜다라는 건 어떤 사실인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짜다고 느끼는 것이 곧 그게 진리냐? 이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내 입에는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 그쵸, 여러분?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쵸? 주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주관이고요. 따라서 결론,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진리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게 흉의 결론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경험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흉이 지적하는 어떤 비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데카르트의 합리론도 비판하고 과학적 탐구 방식도 사실은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요. 진리 인식 문제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유는 다 뭐예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걸 진리로 판단하고 말고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인과관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근래 이제 우리 약간 좀 수능 평가원 지문에 되게 유명했던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1년 6월 평가원 지문에 과정, 인과관계에 관한 지문이 있거든요. 인과에 관한 복합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은 공부가 좀 더 풍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인과관계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인과관계를 이제 어떤 과정과 과정이 교차했을 때 그 교차한 어떤 물리적 표지가 끝까지 전달되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로 들으면 어렵죠? 그쵸? 그거 좀 어려운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계해서 같이 읽어도 좋겠다. 쌤이 나중에 자료를 조금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 이 지문을 잘 이해하고 도식화하길 바랍니다. 자, 지문 자체는 간단하죠. 흉의 어떤 회의, 흉의 비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무엇을 어떻게